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진행자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지식과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똑똑한 12시. 요즘은 조합원님들의 또 흑역사, 연애 흑역사를 까발리는데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유부남이고 뭐 그런 실드를 벌써부터 치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성회라고 합니다. 예, 유부남이시고요. 그 결혼 언제 하셨습니까? 결혼은 이제 2000년에 했으니까요. 예. 한 4년 됐네요. 4년 정도 예. 되셨고, 결혼 전의 연애 얘기들은 이따 본방송 들어갈 때 시작을 하고요. 네, 우리 김성회 선생 소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죠. 우리 나는 꼼수다가 2012년에 네. 미주 지역, 또 2011년에도 미주 지역에서 이제 공연을 하러 다녔거든요. 그때 이 미주 지역 전체를 네. 이렇게 총괄적으로 아하. 저희 공연을 기획하셨고 또 저희를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아. 아주 정말 고맙고 네. 감사하고. 미국 곳곳에 지인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이 형님이 미국에서는 방귀 좀 끼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아는 사람들이 좀 있기도 했고 네. 나는 꼼수다 팀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또 아는 분들 많이 생기고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나는 꼼수다뿐만 아니라 네. 그간에 이 한국에 있는 여러 좀 명망가들 미주 지역에서 이렇게 공연 또 강연하실 때 또 네. 이렇게 중요한 또 메신저 또 이렇게 기획자로 또 활동을 하셨죠. 명망가 한 3명 정도만 한번 들어보죠. 누구 있었습니까? 2명은 지금 생각해내고 있는데 한 명이 예, 2명 한번 들어보죠. 일단 조국 교수님. 예. 그건 제가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조국 교수님이 그 흔쾌히. 메시지를 보고 응해주셔서 제가 한번 모셔서 강연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안희정 도지사님, 네. 다른 일로 도지사 신분으로 방문하실 일이 있었는데, 네. 오신 김에. 예, 동포 강연회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런 거 기획하시는 게 쉽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미국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워낙 지루해서요. 예,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또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저녁 한 5시, 6시만 지나면 그때부터 할 게 거의 없는 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방구는 못 끼고 잠깐 있었잖아요. 저 잠깐 2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미국에. 예, 그랬죠. 어디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시건 쪽에 있었고. 미시간. 예, 우리. 미시간 호수 밑에 있는 수중 대학원. 수중. 자꾸 유령 대학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지도 하고 않는, 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학원. 돈만 내면 입학이 되는 대학원. 예, 하여튼 미시간호에 아쿠아 로스쿨이라고 있어요. 아쿠아 로스쿨을 제가 좀 잠깐 다녔고, 하여튼 미국 생활 저는 재밌게 잘 했습니다만, 미국 생활이 좀 단조롭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단조로움 속에서 어떻게든 그 단조로움을 깨기 위한 아주 발버둥, 몸부림들을 우리 미국에 계신 많은 남성 조합원님들이 하고 계시다. 이런 제보를 저희가 또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본인도 포함되는 그런 이야기들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어떤 몸부림 치셨는지 저희가 낱낱이 까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우리 미국에서 오신 김성회 형님과 함께. 오시긴 오래전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작년 1월에 왔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우리 미국 쪽에서 우리 김성회 형님이 네. 방귀 좀 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형님 토마스 M 쿨리 법과대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 미국의 주가 몇 개, 50개가 되는데. 아니,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그리고 고등교육 기관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요. 예,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들어는 본 것 같긴 하네요. 예. 들어본 것 같아. 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듣보학교를 나온 거지, 듣보학교. 아니,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토마스 M. 쿨리라고 하면 모르시고, 토마스 M. 응. 쿨리 로스쿨입니다. 예, 로스쿨은 제가 잘 알고 있죠. 아, 정말. 아니, 괜찮았고요. 미국에도, 예. 미국의 그 왜 목사님들이 네. 미국에 가서 저 학위 많이 받아와요. 아, 미국에. 신학 박사, 뭐, 그런 건데, 보면은 그 학교가 그냥 건물 떨렁 하나. 뭐, 상가 건물 같은데 맞아요. 있어가지고, 거기 돈만 내면은 학위 받는데. 어디 오피스텔 203호. 그렇지. 학교야.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이 신학교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인가 받는 데가 있고 인가를 못 받는 데가 있어요. 근데 상관없이 이제 하긴 나가거든요. PhD가 아닌 이상은 그런 그 이 신학교 조합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신학교로 우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스터를 주겠다면 줄 수는 있는 그런 네. 데 비해서 로스쿨은 로스쿨이라는 걸 붙인다는 자체가 그렇죠. 예 훨씬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토마스가 아니라 뭐 마이클이라고 해도 예, 아주 권위 있는 예. 아니, 우리 토마스 형님 지금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토마스 그렇지 M. 않습니다. 쿨리는 뭐야, 그럼 이게? 사람 이름이야?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 설립자. 설립자? 네, 아, 토마스 M. 쿨리라고. 전관예우. 법관이셨어. 맞아, 법관이셨어. 전관예우의 유명한 억대 수입료. 유명한 재판관이었고. LA에도 로열라 로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로열라가 사람 저 이름이거든요. 로열라 예. 못 들어봤어요. 예. 로열라 못 들어봤어? 예. 어?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모른다는 거지. 감히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었을까? 아니, 제가 한번 그 차를 타고 미시건에서 그 LA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LA에서 미시간을? 네, 차를 타고 그때 한 5박 6일인가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싼 차가 이제 그 소나타 2였어요. 소나타 네. 미국에서. 그래갖고 중고차로 한 $2,000 정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끌고 막 가는데 콜로라도 산맥을 이제 넘어서 네. 가잖아요. 넘어지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더라고. 콜로라도 산맥을 넘는데 이게 3,000cc가 3,500cc 이하가 되는 차들은 거기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어. 배기량이 작은 차들은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이제 가다가 차가 서갖고 다른 차 뒤에 질질 끌려갖고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민 TV가 저기 딱히 현대랑 광고 계약을 체결하실 계획은 없는 거죠? 뭐 현재 없습니다. 예. 예, 뭐 일단 우리 근데 요즘 현대는- 많이 나아졌는데 뭐 예전엔 차가 뭐 워낙 그냥 싸게 해서 그 이제 영어로는 로컬카라 그러는데요. 예. 동네에서만 돌 수 있도록 해놓은 차들 중에 하나였죠.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 그 차가 그 이제 다시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다가 음. 이제 제가 주유구 뚜껑을 아마 잘 안 닫은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셀프다 보니까 깜빡하고. 근데 오다가 막 오는데 저 백미러를 보니까 그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막 이게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주유구로 불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더라고. 나 무슨 용이 쫓아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차 세워놓고 막 시동 꺼놓고 한참 막 이렇게 불 꺼지는 거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현대차 요즘은 잘 만들고 요즘은 잘 나오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좀 아니, 있었어요. 콜로라도에서 LA는 왜 네. 갔어요? 그러니까 미시간에서 LA를 갔는데 아. 그때 당 미시간에서. 네, 그때 당시에 왜 갔냐면 외로워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한번 미국을 한번 횡단을 한번 해보고 예, 싶은 그렇죠. 이런 저 욕망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서 어디를 갔냐면 결국은 그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네. 거기가 되게 싸요. 우리 모텔 값밖에 안 돼.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 굉장히 유명한 호텔인데. 호텔인데. 예. 왜냐면 그 밑에서 이제 어쨌든 애들이 돈 갖고 와서 카지노에서 돈을 쓰니까. 그렇죠. 예. 호텔 값은 되게 싸요. 그래서 한 7, 8만 원? 예, 평일에 뭐 5만 원, 6만 네, 원. 5, 6만 원, 예, 뭐, 이 그렇죠. 정도 내고, 그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서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거기 가느라고 잠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여자는?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LA라고 하시고 사실 라스베가스를 가신 거네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도 가고, 이제 LA도 예. 잠깐 들렀죠. 여자는 제가 이제 당시 없어서, 라스베가스 가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넋 빠진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게 멘탈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슬랭이라고 그래요. 이 영어로 왜 훅업 한다고 하잖아요. 네. 훅업 알아? 훅업? 후컵? 이게 무슨 컵이야? 확
확 이게 끌어간다. 누구컵. 네. 왜 훅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훅컵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훅컵이 좀 가능할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뭐. 제가 꼭 팁을 좀 드리자면 네. 그렇게 나가신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이 있긴 합니다. 언제냐면 그래요? 12월 31일. 네. 12월 30일은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퍼블릭 턱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취해 있는 상태로 돌아다니면 잡혀가거든요. 그렇죠. 음주운전이랑 같이 취급을 받는데 이제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아가요. 네. 예. 그런데 12월 30일 이제 해를 넘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좀 뭔가 이런 좀 자유로움이 더 하고 특히 라스베가스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가족을 다 데리고 라스베가스를 12월 30일에 들어갔는데 네. 길거리에 이제 술에 쩔어 있는 남녀들이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길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취해 있는 광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제 예, 날짜를 제가 잘못 예, 정신 나간 분들 좀 찾으신다면 예, 11월 31일. 12월 31일에 예, 라스베가스를 밤길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 성우 형님, 나는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서울 인천거리인 줄 알았어. 이거 무지하게 뭐네. 그 저희 공연하고 저녁 먹으러 갔던 데가 서울 인천거리죠. 예. LA에서 공연했던 데랑 LA 가서 밥 먹었던 데랑 그 정도 하면 이제 그런 게 서울 인천거리고. 그렇지. 아니 저도 뭐. 근데 라스베가스는 가깝네. 도리어. 라스베가스는 가깝죠. LA에서 가깝고. 한 작심하고 4시간, 달리면 4시간이면 가죠. 네, 4시간이. 이게 참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허리가 아프다는 느낌을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뭐 해봐야 2-3시간 요 정도니까 없었는데 미국에서 한 이틀째 되니까 운전을 해서 한 이틀 정도를 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네. 이게 다리가 한쪽 무릎이 이렇게 덜덜덜 떨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근데 크루즈 컨트롤 키면 또 졸죠. 예. 그렇죠. 길이 길이 무슨 지형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A에서 B를 찍고 쭉 그냥 해놓은 거라 저기 지평선이 보이는데 그냥 일직선 도로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가다 보면 예, 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휠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는 차를 타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오늘 영어 그럴 많이 수 쓰네 있겠네요. 우리 이제. 정영진이. 저 굉장히 지금 예. 듣보잡 기뻐요. 수중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내가 우리 김 PD랑 얘기를 할 때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알아들어야 쓰지. 네. 그래도 우리 형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뭐 대화가 좀 통하네. 내가 얘기했었나? 뭐요? 영국 그 런던 가서 이제 호텔에서 이 카드 키를 했는데 네. 카드 안 되는 거야. 네. 근데 또 우리 영어 잘하는 뭐 김어준 주진우님이 방에 들어갔고 어떻게 2층에 내려갔더니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달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래서 체인지? 체인지? 아니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났던 거죠. 완전히 어디 백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My card is sick. 마이 카드가 아프다. 내 카드가 아프다. 이런 문학적 표현을 헬스야 내로 좀 바꿔달라.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My card is very sick. 그랬더니 예. 알아들어 그때 바꿔주더라고. 아 진짜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원래 연애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예. 예, 뭐 PD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예.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니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네네네. 제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남 얘기를 주로. 그렇죠. 남 얘기를 준비해서 인정합니다. 저희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공연 때 이동을 하는데 이제 김용민 PD님이랑 뭐 주진우 기자님이랑 김어준 총수님이랑 다 이렇게 모시고 네. 이제 비행기 편으로 이동을 하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 비행기로 1시간 이제 완전히 셔틀버스 같은 건데. 그 비행기도 굉장히 작아요. 예, 그 작고 양쪽에 2명씩 네 줄을 쭉 앉아 있는 건데 타는. 네. 그 4명이 줄을 앉아서 앉는 자리를 찾다 보니까 맨 뒷자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창가 쪽에 앉고 김용민 그다음에 가운데가 비어 있고 저쪽에 이제 김어준, 주진우 이 순서로 앉아 있었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이제 흑인 여성분이었거든요. 예. 기대된다. 무슨 2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 분이었는데 아줌마 같았는데. 예, 아줌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네. 여튼 거기 이제 워낙 비행기가 좁으니까 네. 저희들 앉은 그 복도에 의자가 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앉은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 그 스튜어디스,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앉은 이렇게 쭉 된 거죠. 5자리가 나란히 예. 이렇게. 예. 그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정말 발굴이다 이런 네. 느낌을 받았던 게 우리 김용민 PD님. 김어준 총수는
그 아마 중학교 때까지인가 미국에 살았던 경험이 좀 있어갖고 예.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아, 그래요? 영어 굉장히 자연스럽운데 우리 예. 김영 PD님은 처음에 물 한 잔을 달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더니 좀 있다가 이제 본인의 배를 이렇게 3번 두드리시고 프레그넌트. 예. 근데 그 우리 흑인 스튜어디스 분이 굉장히 잘 터진 스타일이었어요. 예. 거기부터 터지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홍콩 무슨 신문에 또 났던 기사 얘기를 또 하셨었는데 PD님. 아, 예.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 예. 이야기했는데 그 왜 YS가 옛날에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너무 길잖아. 예. 그래서 내가 사우나 신문에 나왔다. 그렇게 얘기한 일화가 있었어요. 그거죠? 예, 뭐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 여자분한테? 그랬었어요? 아니 거기서 그 쇼킹 조크였나? 아, 그렇지. 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예. 왜냐면 내 막말 파문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잖아. 네. 근데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예. 낙곰수를 한번 실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내 이름, 막말 정치인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쇼크 조커. 그래서 그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배를 3번 두드리고 프레그넌트 한 다음에 딱 하더니 본인을 가리키면서 응. 쇼크 조커. 이러니까 또 빵 넘어가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분위기가 확 좋아지니까 야. 김어준 총수가 계속 그 낮은 어조로 뭔가 말을 걸더라고요. 아, 흑인한테? 예. 그러더니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같이 내려? 다음번에 저기 올 때 연락하게 번호를 달라니까 네. 번호를 주더라고요. 김원주 총수한테?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특히 비행기 승무원들은 워낙 비행기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서 잘 응대 그렇죠. 안 해주고.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정 노동을 예. 예, 강요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번은 우리 기억나시죠? 그 공지영 씨하고 나하고 네. 어디 LA 공항이었나 거기야? LA였는지 늦었어. 예, 놓쳤죠. 예. 비행기 놓쳤어. 앞에 두 사람은 가고 놓친 거야. 놓쳤는데 뭐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왜 놓쳤어? 이런 표정인 거야. 그렇죠. 예. 예. 한국 사람들 이렇게 처음에 보면 당황스러운. 예.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김영민 PD님의 어떤 그 감각, 단어 몇 개만 가지고도 그 앉아있는 그 여성을 완전히 그 쥐락펴락하는 이 모습에 좀 감동을 받았고. 어쨌든 그래도 제주는 곰이 부렸고 전화번호는 김원주 총수가 땄고. 따가졌고. 그 내 쪽에서 딸 수 있는 유일한 그 법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또 미국이라는데 가면 또 뭐 법적 신분을 초월해서 가끔 그런 이제 나쁜 상상들. 근데 이제 인종 간의 교류가 아무리 미국이 그래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이 게다가 흑인이었는데 아시안 남자한테 관심이 보일 일이 잘 없을 텐데 그렇죠. 하여튼 단번 연락하라고 번호를 적어준 거고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파리에 갔는데 그 르몽드 기자가 일찍 왔어요. 네. 일찍 왔는데 김어준 주지는 늦게 오는 거야. 이 영화하는 사람들이. 네. 죽겠는 거야.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뭔가 내가 아는 영화 다 썼거든. 실실 쪼개면서 듣더라고. 마지막에는 I am a boy라고 했어.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아이고. 그래도 정말 그 정도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미국 사람들 만나서 영어 잘 못하거든요. 저도 못하는데. 아니 그 미국 건너가서는 미국 여성과 상상 속에서 연애한 적은 없었어요? 상상을 전제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전제로 해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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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도. 네, 왜냐면 일단 걔네들은 정말 재미있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이런 그 프레그넌트 같은 이런 개그 할 정도의 재미가 있지 않은 이상은 동양인은 그냥 친구로서는 괜찮은데 네. 남자 이성으로서는 거의 보지 않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왜 그래요 도대체? 일단 인종 차별적인 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아마 그리고 김어준 총수한테 전화번호 준 것도 김어준 총수가 이 동양인처럼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동 사람이라고 봤을 가능성도 일본 고려가 쳐야 될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동양인은 그러니까 보통 오음진리교 교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 히스패닉 아니면 흑인 그 아래 개 그 밑에 동양인 이 정도 느낌? 그랬었어. 남자로서는 하여튼 거의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동양 남자들이 워낙 잘하면서 그 접하는 그 영상 매체들이 네. 예, 영상 지식들을 쌓아가면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서양 남자들과 자신을. 예. 그럼 이제 위축이 되는 것도 좀 있죠. 맞아요. 그래서 동양 남자들이 굉장히 그 샤이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말 잘 못 걸고 뭐 이런 특징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뭐 개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 그런 예, 경우가 그렇습니다.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성우 형님 모셨으니까 또 우리 또 들을 얘기가 또 들을 있죠.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근데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게스트 중에 한 분이신데 아까 왜 안 제가 좋아해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사전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요. 네. 무려 21살 때 지금의 아내분 형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21살 때 20살짜리 여자 후배를 만나서 그때부터 그냥 쭉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왜 밥도 이 주변에서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어쩌다 이제 육개장 한번 먹어요. 계속 뭐 사계절을 그냥 육개장만 점심을 계속 먹는 분들이 네, 계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저 김성애 형님 같은 분들이다. 그러니까 21살 때 연애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연애 파트너가 바뀌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21살 이전에 20살 때 잠깐 얘기? 요 정도? 네, 근데 우리 형님은 21살 때 한국에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때는 제가 학교를 입학하고 2학년이 됐던 때였는데 같은 과에 들어온 1학년 신입생 여학생을 보고 이제 눈에 불이 튀어서 네. 저희가 이제 한 과가 이제 한 학년에 40명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학년 여자가 3명이었어요. 예. 고학년 여자. 그러니까 그 1학년에? 그 와이프 네, 한 번에 여자가 3명이었는데 아. 그 나머지 두 친구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셋 중에 놓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 들을 줄 몰라서 예. 근데 이제 육체적인 면만 놓고 보면 저희 와이프가 월등하게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렇죠. 36명이 무려. 36명에 저희 학년에 또 30명이 있으니까 34명에 또 제 위 학번에서 또 20명 이렇게 해갖고 거의 한 80대 1을 제가 뚫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살해 협박도 받아봤고 살해 협박. 그 이제 뭐 술 먹고 이제 그 선배가 네. 사귀는 것을 공식화한 친구였는데 네. 그 맥주집에서 맥주 한 잔을 먹으면서 이 형이 비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뭐 이제 그 저희 와이프를 얘기를 하면서 너 우리 메리 눈에 눈물을 뽑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어허. 자기가 뭐 자기랑 사귀거나 뭐 친오빠거나 사촌오빠면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냥 경쟁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여자는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경쟁자였는데 그 사람 갑자기 나한테 와서 뭐 중내 사냥하니까 좀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드라마가 이 남자들 다 버려놨어요. 자기가 뭔데 뭐 눈물 나게 하면. 근데 우리 저 성우 형님, 네. 그 우리 형수님을 눈물 나게 한 적 없어요? 뭐 매일 그러고 있죠. 매일 그러고 예, 있어요. 예. 아니 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겠죠. 기쁨의 눈물을. 무슨 뭐. 아이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저는 그나마 뭐 고3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뭐 이래저래 이성을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그냥 뭐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저랑 사귀어서 지금까지 쭉 온 거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일단 아니 저기 우리 교수님이 그 전혀 연애를 안 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본인의 증언 외에 또 다른 뭐 객관적인 증거들이 확보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영역인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의 그렇죠. 신앙은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저 아내도 예. 과거에 남자가 전혀 없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런데 너하고 처음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인생이 손해다. 어마어마한 손해다. 그러니까 저희 그거는 와이프도 같은 예. 얘기를 합니다. 예. 어떤 이런 여성분들은 어떤 도구적인 이유로 그런 스토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주입을 시키는 거죠.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 제대로 져라.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 그러니까 성형님의 증언은 상당히 그래도 좀 신빙성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입학할 당시에는 면접 때 막 교복 입고 오고 이런 여고생들 있잖아요. 교복. 그래서 교복 좋아하시는구나. 예. 뭐 그게 취향이 아니라 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교복을? 아니요. 근데 저희는 그 교복 세대 아니었잖아요, 형님. 저는 교복을 안 입었어요. 근데 제 아래부터 교복을 입어서 아마 오히려 더 더 로망이 오히려 더 있었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교복에 대한 아주 그
집착을 보이고 계신 우리 예, 성인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에 집착할 뿐입니다. 예. 교복 자체는 아니고요. 교복 자체는 아니고. 그래요. 우리 교복은 찢으면 안 됩니다. 예, 교복은 찢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찢어보셨나봐요. 그렇죠. 우리 형수님이 생각도 못해본 일이네, 이거. 형수님이 오셨어요. 학교에 딱 오셨는데 그 입학부터 연애 결정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이제 입학을 해서 얼마 안 있다가 또 모아갖고 산에를 한번 놀러 갔어요. 산.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악산. OT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OT MT 이제 다니는 중이었고, 예. 그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률이 80대 1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잡하게 이렇게 막 서로 술 먹으면 옆자리에 앉으려고 그렇죠. 싸움하고 막 이러던 때였고, 그러다가 그 중에서는 개중에 좀 소수로 한 10몇 명이 모여갖고 이제 관악산을 1차 걸러진 사람들. 예, 관악산을 놀러 가서 이제 놀고 집을 가는 길이었는데 네. 당시 저는 서초동에 살았고 네. 와이프는 신당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은 저희 서울대 입구역에서 탔고 낙성대에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랑 와이프랑 둘이만 타고 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당역까지를 제가 데려다 준다고. 예. 그러니까 등산이 끝나고. 등산이 끝나고 예. 막걸리 한 잔 먹고. 아하. 예.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 막걸리 먹는 자리에서 그 선배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슬쩍 흘렸는데. 그 형수님께서 마음에 드는? 그렇죠. 예. 그래요? 보통 이제 술 먹으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뭐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낙성대 입구역부터 신당역까지를 1시간 동안 집요하게 캐물으셨어요? 예, 캐물었죠. 예. 누구냐? 예. 나냐? 예. 뭐 저냐고는 안 물어보고 계속 누구냐만 물어봤는데 네. 이제 답변이 잘 돌아와서 아하. 그때가 몇 월쯤이었습니까? 그게 한 4월쯤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짧았네요, 그러면. 예, 4월인가 5월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예.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는 이제 학생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지금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고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은 뭐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말이죠.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하면서 연애하고 이러면 안 됐거든요. 예. 섞으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섞으면 안 된다. 연애하는 거하고 학생활동 섞지 말라고 그래서 예. 이제 막 저도 한 3달 동안을 이제 방황을 하다가 7월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와이프랑 불러냈죠. 둘이 사귀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썸 정도 타는 요즘 말로. 예, 요즘 말로 이제 썸이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7월에 이제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리라는 것은 이제 난 너랑 사귈 수 없다. 사귈 수 없다. 왜? 나는 조국을 위해서 내 심장을 바쳤다. 너를 버려야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예. 대학로로 불러내서 예. 앉아서 앉혀놓고 얼굴 다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너랑 못 사귀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야 너랑 사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없으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무슨 답을 들으셨어요? 여자는 이래저래 황당한 거죠. 그 전에 내가 무슨 뭐 언지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뭐 사귀자 말자라고 물어본 적도 없고 느닷없이 저 혼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와서 사귀지 말자고 하려고 그러다 사귀자고 얘기하니 황당해하면서 뭐 그냥 일단 사귀는 거 대충 비슷하게 가는 걸로 돼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했죠. 그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기 네, 시작하셨고, 그럼 이제 첫 번째 여행은 언제쯤 가셨어요, 두 분이? 첫 번째 여행이 여행은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예. 않습니까? 이게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예. 시대를 초월해봐야.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여름이요? 예. 예. 그러면 우리 형수님이 2학년 여름방학이 그렇죠. 되셨을 때, 예. 꽤 오래 걸렸네요. 뭐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여행을 언제 가는지가 중요합니까? 그럼 여행은 다음에. 여행을 가는 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세게 되네. 예. 중요한 걸로 해두죠. 예. 다음에 여름이셨다. 네. 그때까지 굉장히 애가 다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셨을 것 같고. 근데 글쎄요, 그때는 예. 아예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애가 다를 것도 없고. 그래요. 그냥 즐겁게 연애하고. 네네네. 예, 사귀고 보고 다음에 있었어요. 여름이 아주 또 두 분의 사이가 한층 더 깊어지는 이런 이제 중요한 몇 박으로 가셨어요? 몇 박으로? 1박이겠죠. 설마 2박? 2박 3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2박이면 2박이면 중박이야? 아니요. 2박이면 정말 이 두 번째 날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정신없이 이렇게 좀 지나갈 수 있는데 네. 두 번째 날은 아마 별다른 관광을 하지 않고 주로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두 분만 계셨을 가능성이
대략 한 80-90% 이상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 그럼 10%였나 보네요. 아, 그래요? 바닷가 바로 옆에 민박집이었는데 네. 바닷가에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두 번째 날. 예. 아, 세 번째 날 몇 시쯤 일어나셨죠? 아침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4년 전. 잠을 안 잔 거야. 아, 그래. 하여튼 뭐. 모닥불 펴놓고 모래사장 앞에서 그랬겠지. 또 학과 얘기도 또 하고, 또 학생의 얘기도 또 하면서. 네, 조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밤을 시국이 샜던 또 기억은 나네요. 만큼. 네. 우리 성우 형님이 또 운동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러다가 이제, 결혼까지 그럼 꽤 걸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죠. 그게 이제 92년 얘기인 거고. 예. 결혼 결혼이? 2000년에 했으니까. 야, 거의 한 8년 정도 연애를. 예. 나중에는 이제 군대도 무사히 갔다 왔고. 예, 와이프도 저 군대 있는 동안 뭐 대학원 가고 어쩌고 하느라 이제 그냥 같은 그 관계 유지가 됐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되니까 딱히 무슨 프로포즈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매일 만나서 시간 낭비를 할 거냐. 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래요. 그 한 8년 정도 연애를 하시면서, 사실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거라 저는 이제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떤 뭐, 사람의 감정의 영역이라는 건, 네. 굉장히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 어쩔 수 없이 뭐, 눈에 무언가 색다른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우리 형님의 경우, 어쨌든 지난 일이니까, 네. 결혼 전 이야기고,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다른 누군가가, 마음속에 작은 방을 지을 뻔했던, 짓진 않았지만, 지을 뻔했던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일단 같은 과여서 하루 종일 붙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학생 활동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었어서, 네네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죠. 예. 정신적, 물리적으로, 심지어 나중에 이제 제가 한참 바쁠 때는 네. 와이프를 만날 시간이 없어서, 네. 새벽 4시에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있는 카페, 비디오방 이런 데서 만나서 6시까지 연애하고 6시까지 데이트하고 6시에 이제 와이프는 학교 가고 저는 네. 이제 또 제일 보러 다니고 뭐 이랬던 시절이 좀 길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군대를 갔고. 군대를 늦게 가셨군요. 예, 제 군대를 26에 갔으니까 늦게 간 그래요? 편이라 예. 그래요. 하여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바르게, 이렇게 살아오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미국엔 왜 건너가게 되신 거예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도 뭐 당원이긴 한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뭐 잘 아는 선배랑 해서 이제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이제 11표 차로 8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11표 차로 지는 선거를 제가 뛰었었거든요. 혹시 뭐 실명을 밝힐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동대문에 출마했던 허인회 위원장인데 그 상대가 누구였습니까? 김영구 의원이라고 민정당 때부터 시작해서 동대문에서만 20년 동안 국회의원 한 5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40살의 청년이고 저기는 이제 40에 시작해서 60까지 국회의원을 5번을 내리한 김영구 의원이랑 이제 붙었었는데 11표 차를 잤는데 그때 또 문학진 후보라고 이제 의정부인가에 출마하셨던 분이 3표 차로 져서 우리 뉴스에도 못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뉴스에 나올 얘기인데. 11표 차면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이제 3표 차 때문에 저희 이제 뉴스에도 못 나오고 재검표 이런 건 안 하셨고. 재검표 했죠. 하셨어요? 재검표 때 이제 3표로 줄어서. 진짜요? 그래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실만하네 진짜. 뼈 빠지고 돌아다녀서 모아보니 재판부가 이제 3표 이상의 부정이 있다고 판단을 해줘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죠. 그래요? 진짜? 몇 년도 얘기인가요? 그 2001년 얘기죠. 와, 그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홍준표 검사님의 등장을 불러. 그래요? 그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뭔가 좀 선거를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기도 했고 가족들이 다 미국에 살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뭐 동생들 다 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제 갓 결혼한 와이프를 데리고 그 11표차 선거를 지고 재선거를 소송을 이겨놓고 그러고 미국을 건너갔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현대사에서 또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상남도의 운명을 우리 형님이 좌지우지하셨다. 제가 쓸데없이 부정선거를 캐고 다니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냥 선거를 4년 후에 치렀으면 그러네요. 예, 그건 그냥 우리 허인혜 위원장이 먹는 자리였는데 예, 지금도 굉장히 이 참여와 속죄의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님이 미국에 가셔서 신학도 공부하셨어. 아 그래요? 저는 뭐 들으면 다 아시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아니 주립대학은 아니겠구나.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뒤에는 잘 모르시더라도 샌프란시스코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그죠? 알죠. 센. 유명해. 예. 프란치스코. 네. 그럼 제대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이게 미국 장로회 신학교고요. 네. 예, 거기서 그냥 그럼 목회자 무슨 증 같은 것도? 목회학 석사는 했고. 예. 근데 이제 미국 장로교는 목사 자격증 나오기까지 굉장히 중간 과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후보생까지만 하고 아직도 후보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를 관리하는 장로님이 이메일 보내셨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뭐 하고 지내냐고. 미국 사람이? 예, 미국 여성분이시죠. 근데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해오시고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지금 뭐 하고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뭐. 보호 가무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 한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가 각각 관리하는 목회자 후보생당으로 사람을 하나씩 붙여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 있을 경우 이제 뭐 2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쭉 계속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의 목회자를 만드는 거죠. 이런 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뭐 6개월짜리 그냥 단기 속성 코스로. 저희는 심지어는 이제 병원에 가서 원목이라 그러죠. 병원 목회를 6개월 동안 인턴으로 해야 돼요. 무급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아야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을 맞추지 않으면 후보생 이 딱지를 뗄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럼 마지막 뭐 예를 들면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목사가 뭐 우리나라 치면 전도사죠. 역할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 듣고 이제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건 아직 못 마쳤고요. 이제 그걸 마치고 나야 그리고 이제 시험도 하는 생화복도 봐야 되고 뭐 이제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좀 대단하신 분이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졸업을 하신 거 아니야, 형님은? 일단 졸업은 해서 학위는 땄습니다. 근데 우리 정영진은 졸업도 못 하고. 저는 안 했어요. 졸업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지, 안 그래? 뭐 보기에 나름인데요. 보기 나름. 잠수를 잘해야 하는 로스쿨. 참나. 수중. 자기는 하이스쿨 나왔다고 이렇게 잘하네요. 로스쿨 나오고 난 하이스쿨 나왔어. 성동 하이스쿨. 근데 하여튼 영어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 배를 보면서 프레그넌트를 했다는 거는 저보다 훨씬.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프레그넌트가 아니었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는데 어제 좀 이상하다. 알아. 그 말이 뭔지. 베이비였네. 베이비. 진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역시 우리 뭐 김영 PD가 사실 뭐 생활 영어는 한 500단어면 그렇죠. 되는데 인간은 내가 프랑스 북부역에서 파리 북부역에서 영국에 3박 4일 갔다 왔어. 근데 왜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를 잘했다. 출입국 통과를 했다. 통과도 했고 뭐 런던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 손으로 체크아웃 했고 체크인도 했고 밥도 사 먹었고. 그래요. 아니 말없이 어떻게 그래? 그럼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영어가 되려면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자꾸 의지하게 되죠. 혈혈단신 다녀야 덜 쪽팔린 거야. 무슨 맞습니다. 영어를 구사해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영어가 느는 건데. 근데 왜 당신은 안 늘었어? 저는 영어 잘하는 여자친구가 잠깐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정말 편했죠. 그래서 LA에서 상상 속에서 연애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LA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LA. 미시간. 그러니까 미시간에서는 뭐 여러 명은 아니었고요. 그냥 한두 명 정도? 한두 명도. 네. 뭐 그 정도만. 짧게 있었으니까, 거기. 그렇죠. 뭐 길게 있지 않았으니까요. 중간에 이제 그만뒀으니까. 근데 제가 참 지금도 많이. 폭력사야? 후회가 되는 게. 하여튼 미국에서 제가 한번 말다툼을 길거리에서 한 적이 있어요. 누구하고? 그 여자분하고. 한국말로? 그렇죠. 한국말로 뭐 말다툼 잠깐 했는데. 영어로 말다툼했으면 조금 존경할 뻔했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우리 뭐 정말 심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갈 거야 뭐 이러는데 그냥 이제 그 친구 뭐 잡고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죠. 왜 잡았어?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됐다 귀찮네 뭐 간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좀 보고 아마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경찰이 한 5분 있다가 삐뽀삐뽀 하더니 왔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일단 둘을 분리를 시켜놓고 저한테 뭐 무슨 일이냐 어쩌고 이제 물어보고 이 친구한테 따로따로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한 10분 정도 서로 막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뭐 둘이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따로 갈 거냐 뭐 이런 거 해서 따로 갈 거면 자기네가 데려다 준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데이트 폭력이 벌어지면 에이 왜 그래? 이렇게 좀 당사자가 예. 이렇게 가고 화해해. 뭐 이러고 이제 경찰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신고조차 안 한 경우가 그렇죠. 대부분이고. 예. 근데 이런 건 좀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폭력까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폭력 사태로. 소리 지르고 손잡고 이 정도만 하면 벌써 네. 네. 굉장히 그 바이올런스. 죄송합니다. 자꾸 얘기해서. 폭력적과 그런 걸로 이제 발전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미국은 그래서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네. 아이들끼리 놀 때 서로 몸에 손대고 못 놀게 해요. 예. 우리는 일단 만나면 헤드락부터 걸고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미국 진짜 그런 방식에 익숙한 한국 초등학교애가 미국에 가서 친구들하고 논다고 막 등짝 때리고 이러면 예. 큰일 납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도 다 익스큐즈 미를 하는 것이 맞아요. 걔네가 예의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몸을 부딪힌다는 것은 예. 그래서 한국 드라마 보는 미국인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여자 팔목을 잡고 막 끌고 가는 거. 이리 와. 그리고 막 벽에 탁 부딪히고 그렇죠. 막 키스하려고 하는 이게 다 맞아요. 다 폭력으로 그럼요. 예, 그건 맞습니다. 범죄 수준으로 봐야죠.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21살에 지금 형수님을 만났다는 거 너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더 아쉽네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보 사랑해. 내 방송 건데. 들으셨구나. 내 건데. 나도 사랑해 여보. 자기밖에 없어. 나도 사랑하지만 안 믿을 거지? 하여튼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